자, 보험금, 이항 직파불능보험 산출 방식. 자, 여기서부터는 좀 잘 봐주세요. 1과목 공부하면은 2과목도 공짜로 이제 받는 가져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항직파불능보험금 상승방식, 이항직파불능.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를 이항직파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10%죠. 깔끔하죠? 이항직파 불능보험금. 보험기간 내라는 말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보상하는 재해로 이항직파를 못하게 된 경우죠. 보상하는 재해는 결국 핵심은. 네. 이항직파 불능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논지계약은 소멸되며, 계약이 소멸되어 얘는 이거 지급해버리면, 지급하면 소멸한다. 이 경우 소멸해버리니까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죠. 당연히. 그죠? 논뚝정리, 논가리,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등 이항전은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보험금 못 준다는 거죠. 네.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해야 돈 주죠. 자, 제2항 재직파 보험금 손실방치.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명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제2항 한 경우, 그죠? 네. 보상하는 재해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뭐 제2항 재직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지급 사유에 대해서 쓰고, 뭐, 지급 금액 그 산출 방식을 뭐 써라. 아니면은,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내기도 하고요. 그냥 보상하는 제휴까지 할게요. 보험 기간인데. 한 번에 갑자기 이어서 하자. 그리고 이거는 계산해요. 1회 지급. 1회.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서 얘는 25%를 곱하고요. 그 면적 피해율을 또 곱해요. 그렇게 이제 구하거든요. 근데 면적 피해율이라고 숫자를 줘서 뭐 면적 피해율 30% 해서 그러면 그냥 그대로 곱해서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걸 안 준 경우에는 보험 가입 면적이나 피해 면적을 줬을 거예요. 그럼 이걸로 보험 가입 면적분의 피해 면적 해가지고 면적 피해율을 구해서 넣으면 됩니다. 경작 불능보험금 산출 방식. 자, 역시 보상하는 손해로예요.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이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다 쳤는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몇 번 보다 보면 여기 딱 10만 치겠죠? 10. 면적 피해율 10. 이렇게. 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상이고, 계약자가 그 경작 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여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율 65% 이상 플러스 신청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참으니까 다 칠게요. 그런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대요. 만약에 이거 계산하시오 했으면 무조건 자기부담 비율을 줄 거거든요. 몇 프로짜리라고. 그럼 몇 프로면 그거 보고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이거 딱 하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10%일 때는 뭐 45%, 15%일 때는 25%, 뭐 20%짜리일 때는 42%, 20%짜리 때는 40%, 30%짜리는 35%, 40%, 30% 이렇게 되죠? 저는 이거 그냥 어떻게 외웠냐면요. 딱 하나만 외웠어요. 숫자 1542. 왜냐면, 보통 그 5% 단계로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다 5% 단계 5%씩 내려가죠. 여기는 이제 10, 15, 20, 35, 40은 보통 기본적으로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다 나눠놓더라고요. 이제 좀 다른 것들도 있어요. 품목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 이렇게 돼요. 우리가 뒤에 가서 그 수학불능보험금도 딱 이 숫자예요. 여기만 달라지는 거예요. 수학불능 가면은. 그래서 저는 딱 이 15%짜리만 딱 외웠어요. 나머지는 다 10, 20, 30, 40이고 여기는 다 5%씩만 떨어지니까 여기서 얘보다는 커야 될 거니까 45고 얘보다는 작아야 될 거니까 40일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5%씩이에요. 그래서 1542를 딱 외웠는데 저는 1542를 전화기를 딱 키면 1542 이렇게 딱 X표가 나오죠. 1542, 1542
뭐 큰 뭐가 있는 건 아닌데 1542 전 딱 이것만 외웠거든요. 그래서 15% 형인 42% 이것만 딱 써놓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나오죠. 다 쓸 수 있겠죠. 하나만 외우면 제 방법입니다.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여기도 똑같이 그거 있죠. 앞에도 보면은 여기도 지급한 때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그 계약 소멸한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여기도 계약 소멸이래요. 지급하면 소멸. 경작불능이요. 그죠? 아까 여기 이양집합불능도 마찬가지죠. 그쵸? 여기는 1회고 좀 그런 내용들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수학불능보험금 여기가 똑같이 65%네요. 그죠? 근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수학불능보험금 보상하는 손해로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서 정상비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수학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그죠? 그러니까 출하가 안 돼요. 재현율이 65% 미만이어가지고 출하가 불가능하면서 그 보험금을 신청을 계약자가 했을 때 이제 이 보험금을 산출하는데 똑같이 여기도 15 빼고 나면 10, 20, 30, 40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15 이거는 이거 딱 봐요. 57만 해놓으면 나머지 그냥 커야 되니까 60이고 작아야 되니까 55 다 5%씩 이렇게. 근데 제가 그 군대를 카투사를 갔다 왔는데 그 557 헌병중대였거든요. 557 그래서 그렇게 외워서 저는 그냥 15% 잘했네. 그냥 557 그래서 557 헌병중대여서 557 이것만 딱 알면 아까 1542하고 557만 알면은 나머지 다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수학불능하고 아까 여기 경작불능하고 이 퍼센테이죠. 사실은 이렇게 보험금 구하는 거는 되게 좀 편한 방식이에요. 막 다른 거는 뭐 피해를 해야 되는데 뭐 또 놓고 뭐 놓고 또 그걸 구하려면 또 뭐 놓고 막 되게 복잡한데 진짜 이렇게 주는 거는 너무 깔끔하고 감사하게 구하는 거라서 일단 좀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학감소보험금 산출 방식.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보험금,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게 가장 전형적인 보험금 그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쉽게 주면은 피해율은 얼마다, 자기부담 비율 얼마다, 보험가입금액 얼마다 이렇게 줘서 보험금을 구하게 하면 너무 감사한데 그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오고요. 이 피해율을 구하는 그거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벼의 수학감소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장 수확량에서 보장하는 수확량이죠. 보장 수확량으로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평형 수확량하고 뭐 가입 수확량 이렇게 줘가지고 뭐 그 중에서 큰 거 골라서 하기도 하고 뭐 그 수확량을 바로 안 주고 뭐 가입 면적하고 뭐 가입 금액 주고 뭐 이렇게 좀 이게 방식은 여러 개인데 일단 내용은 그 피해율을 구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장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수량을 빼면 이게 딱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거를 피해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걸로 보장 수확량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몇 프로라고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그렇게 구한다는 말입니다. 네. 이 내용이 조금씩 내용이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거는 딱 이틀인데 똑같이 이틀인데 그 여기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표에서는 이렇습니다. 자기부담 비율,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자기부담 비율 미만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학감소보장 자기부담 비율. 보험계약 시에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인데 아까 지금 그거랑 똑같이 10, 15, 20, 30, 40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20, 30, 40 이런 것들은 자기부담 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0%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계약자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 이하. 그러니까 보험금을 너무 많이 타먹은 사람은 이 자기부담 비율 낮은 거 가입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15%형은 2년 100%. 네. 많은 것들이 다 이런 형태예요.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거의 이래요. 단 간척농지의 경우 자기부담 비율 10%형, 15%형은 가입이 제한된. 간척농지는 이게 안 되니까 속기 있고 막 그래서 20%, 30%, 40% 중에서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미경과 비율. 이거는 진짜 가로놓기 한번 나올 때 됐는데. 미경과 비율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빈칸 넣기 생각을 해서 써볼게요. 책임 있는 사유. 해지 하는 경우 환급보험료. 해지 환급보험료 이렇게 같이 가세요. 해지 환급보험료. 해제 뭐 취소 이런 거 아니고요. 산출하는데 적용. 미경과 비율.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미경과 비율. 요때 이후로 하게 되면은 빵프로 하나도 못 받는다. 미경과가 없다 이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자, 계약 인수. 보험 가입적은 이거는 전국에 다 돼요. 네. 어떤 거는 뭐 제주도 한정인 경우도 있고 어떤 품목은 뭐 전라도 뭐 경남 어디 이렇게 되는 딱 이게 제한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 품목도 있어요. 근데 이 벼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다 된다. 그리고 도서 지역의 경우에 이제 섬 말하는 거죠. 연륙거가 육지하고 연결하는 그 다리가 없거나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정기적으로 배가 뜨지 않는 곳 이런 데는 이런 사유로 신속하게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전국이 다 가입이 가능한데 어떤 섬 같은 데 있잖아요. 어디 좀 외딴 섬 같은 데는 다리도 안 넣어져 있고 배도 잘 안 뜨고 그러는 데는 이제 제외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입 못 한다고요. 네. 보험 가입 자격.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 뭐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인 및 임창농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통상의 영농 방법으로 여기까지 될까? 영농 방법으로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계약자를 주된 경작자가 아닌 가족 등의 명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 명의 불가입니다. 가족 명의 불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농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농지 소유자는 가입이 안 됩니다. 네. 여기는 소유자만 할게요. 자, 그리고 법인. 이거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외국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한정치 한자 말하는 거요. 피성년 후견인. 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랑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다 아는 건데 그냥 처음이니까 좀 치고 갈게요. 동의 또는 대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피성년 후견인은 이건 금친환자잖아요. 이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무조건 대리해야 돼요. 동의한다고 막 할 수 없죠. 보험가입 기준은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 금액은 50만원 이상이에요. 최저 50만원 이하로는 보험가입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거는 실익 자체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이상으로 그 기준을 정해놨어요. 단 보험가입 금액 50만원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 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50만원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그죠? 통합하는 농지 개수 제한은 없으나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 없다. 그죠? 하나의 농지
내에 품종, 재배 방식, 이양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품종, 재배 방식은 가장 많은 것으로 하고 이양일자는 가장 마지막 이양한 걸로 한답니다. 이양한 날짜로. 이양일자는 마지막 이건 가장 많은 것. 많은 것 아니면은 마지막 날짜, 그죠? 다만 숙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 품종이 90% 이상 제식되어 있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1인 1증권 계약의 체결. 1인이 경작하는 다수의 농지가 있는 경우 그 농지의 전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은, 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기타 보험사업 관리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뭐 원론적인 얘기고요. 농지 구성 방법. 이거 리동 단위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동일 리동 내에 있는 여러 무슨 리, 무슨 동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은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 어디 가면 무슨 축현 리, 무슨 리 뭐 이런 리들이 있잖아요. 농촌에 가면요. 여러 용지를 묶어 하나의 경지 번호를 부여함. 하나의 경지 번호. 간척 농지는 일반 농지와 목적물 등록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함. 간척 농지. 목적물 등록 별도. 가입하는 농지가 여러 리동에 있는 경우 각 리동마다 각각 경제를 구성하고 보험계약은 여러 경제를 묶어 하나 계약으로 가입합니다. 전산 조작 시 리동별로 목적물 등록을 별도로 하여 리동별로 경지가 구성되도록 함. 그러니까 리동 단위가 그 이 단위로 한다는 거예요, 가입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따로따로 구성이 되는 거죠. 리동별로.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또. 인수 제한 목적물. 시험 문제도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서술하라 나오고 빈칸 넣기 나올 수도 있고, 또 문제로 뭐 이걸 가입하려고 하는데 인수가 제한되는 사유가 있냐 아니면 인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자, 이 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인수 제한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하천부지에 소재한 경우. 그쵸? 하천부지에 있으면은 침수될 위험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천부지. 그리고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 다만 호위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하는 재해로 피해 입은 경우는 제외함. 그러니까 그 3년 연속으로 피해 침수를 입었는데 그게 일상적으로 그 피해 침수 피해가 나는 곳이 아니라 특별하게 뭐 호우경보 정도 내릴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오염 또는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서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복구가 아직 다 안 된 거. 그리고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간척된 지 이렇게 오래 안 된 데는 또 안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벼를 재배하는 농지, 밥벼 재배. 농업 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 예정 농지로 결정된 경우. 그러니까 농업용지로 쓸 때가 아니라 이제 다른 용도로 이제 쓴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험 가입 전 배후 피해가 확인된 농지. 이미 보험 가입 전에 피해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농지. 이건 당연하죠. 아까 앞에서도 몇 번 말했잖아요. 보험 목적물을 수확하여 판매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그러니까 판매 목적이 아니라 그냥 뭐 종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그냥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에 농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 그 문통선 아시죠? 민간인 통제구역. 네. 그런 데 안에 있는 그 농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아무나 막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선 같은데 전기선 안 뜨고 연료계 없으면은 좀 가입 안 된다라는 것처럼 뭐 사고가 났을 때 신중하게 그 손해평가가 좀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이런 데는. 그런데 통상적인 영농 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또 인수 가능하다고 이렇게 또 부가 설명을 해놨어요. 통제부여구역, 민간인 통제 이북지역. 통제부여구역은 어떤 데를 말하는지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민간인 통제 이북지역. 그러니까 민통선 넘어서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이잖아요. 이북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에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이게 300m, 네, 맞아요. 300m 범위 이내의 지역. 그리고 전환지, 개감,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나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견작한 지 변경 경작 3년 이내. 아까 간척은 5년이었잖아요. 간척. 그리고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이런 것들은 인수 제한 목적물입니다. 이걸 이대로 뭐 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빈칸 넣기 뭐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두 다 가능한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수 관련 수확량, 표준 수확량. 정의는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농지별 경작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에요. 예상 수확량. 그 표준 수확량은 예상 수확량입니다. 전 표수로 좀 줄여서 말을 할게요. 네. 그래서 이 표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는 지역별 기준 수량 그리고 뭐 재배 양식 보존 개수 다 보존 개수 나오거든요. 뒤에는요. 그럼 어떤 보존 개수냐면 재배 양식 보존 개수 곱하기 품종 보존 개수 곱하기 이양식이 보존 개수 곱하기 재배 방식 보존 개수. 이거는 사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해서 쓸 수 있는 수준까지 하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좋기는 한데 만약에 표수 구하는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5가지 정도 이런 것들을 곱하는 것 정도만 알면 문제 보기로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문제를 좀 익숙하게 푸시다 보면 이 정도는 뭐. 자, 그리고 평년 수확량, 표수, 평수. 자, 농지의 기후가 평년 수준. 그죠? 그리고 비배 관리 등 영농활동일 평년 수준으로 실시했을 때, 이거 앞에는 예상 수확량이었는데 얘는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에요. 평년 수확량.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을 말하며, 보험가입 금액의 결정 및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을 한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은 뭔지 좀 감이 안 오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 풀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평년 수확량은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수확할 수 있는 그 수확량이 아니라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평년 수준의 재해. 맞죠? 최근 5년 이내에 보험 가입한 경험이 있는 농지는 최근 5개년의 수확량 및 표준 수확량에 의해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며 신규 가입 농지는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평년 수확량을 산정한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 가입한 애들은 앞에 그 보험 가입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록들이 없잖아요. 이때는 수확량이 얼마였고 뭐였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표준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산정을 해요. 자, 여기 바로 나왔죠? 이게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제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냥 산출된 표준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합니다. 100%를. 그리고 과거에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 최근 5년 이내에 보험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을 하는데요. 그냥 그렇게 막 산출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직전 5개년 중에 3년 이상 보험가입 실적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 2020년인데 보험사고 난 게 그 앞에 5년 중에 3년 이상 보험가입 실적이 있으면
과거 수확량 중 최저값 한 개를 제외하고 산출한답니다. 과거상 그 수확량을 또 구하는 방법들이 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수확량을 때에 따라서는 그냥 주기도 하는데 다른 숫자들을 주고 뭐 표수나 평수 주고 과거 수확량 구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년 이상 보험가입 실적이 있으면 과수 중에 최저 그 값 그 한 개는 빼고 산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평균 수확량이 그 보험 가입 연도에 그 표준 수확량의 150%를 넘지를 못한다. 네. 그 이상이 되면은 딱 그 표수의 150% 가격 딱 쓰면 돼요. 시간.